안녕하세요.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고 소통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웰다잉협회 소속 웰다잉 전문 강사 정미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시니어 인지 예비능 강화란 주제로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동시에 단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주제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시니어 인지 예비능 강화. 즉,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예비력을 키우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퀴즈 하나 내드리고 할게요. 자, 우리 양손을 한번 올려보실까요? 자, 이렇게 앞에 다 양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네. 그리고 발을 통통 바닥에 한번 튀겨보세요. 양손을 올려보시고 발을 통통. 자, 우리 손은 바깥으로 나와 있는 무엇일까요? 발은 바깥으로 나와 있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노인대학원 복지관에 강의를 갔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똑같이 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르신, 이 손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뭘까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중 한 분이 손바닥. 그럼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발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발바닥,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자, 이 손은 바깥으로 나와 있는 뇌입니다. 뇌. 바깥으로 나와 있는 뇌. 그리고 발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심장입니다. 네. 이 손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뇌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이 뇌 활동을 막 머리 쓰는 일이 아니라 이 손 활동만 해도 뇌 활동으로 바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와 직결하게 되겠죠. 그리고 심장이 튼튼해지려면 약을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심장이 튼튼해지나, 운동을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계실 텐데, 바깥으로 나와 있는 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 활동을 많이 해주면은 그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릴 적 장난감 쥐고 놀던 기억 나시나요? 그리고 땅을 딛고 뛰던 기억. 손과 발이 바로 우리의 뇌와 심장을 깨우는 열쇠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지금 나의 뇌가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차 시 목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차 시는 시니어 인지 예비능 강화. 첫 번째는 인지 예비능이란 인지 예비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인지 예비능의 비밀. 이 속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익숙한 삶 속 낯선 자극. 그리고 인지 예비능의 완성. 뇌의 회복력과 감정의 균형. 자, 이렇게 세 가지 단원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 예비능이란. 자, 우리 인지 예비능 많이 생소하시죠? 이 단어가. 저도 처음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약간 생소하고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지예비능이란 이 개념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신경심리학자 야코프 스턴 교수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성장한다. 인지예비능, 뇌의 저축 통장. 배운 만큼, 경험한 만큼 뇌는 단단해진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비슷한 고령 연세이신데 어느 분은 인지가 또렷하시고 어떤 한 분은 인지 기능이 저하가 아주 심하신 그러신 분들 자주 접하실 수 있으시죠. 그 차이가 바로 인지 예비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뇌가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 습관, 감정의 저축량입니다. 뇌에도 통장이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뇌에도 통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면 그 신경 회로들이 예비 자산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가 손상이 돼도 바로 무너지지 않고 대체 회로가 대신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 콜롬비아대 연구에 따르면 같은 알츠하이머 병이라도 인지 예비능이 높은 사람은 증상이 평균 7년 이상 늦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하버드대 브레인 에이징 연구소에서는 평생 학습을 유지한 사람은 뇌 용량이 평균 4%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인지 예비능은 뇌의 여유 자본입니다. 이 자본은 우리가 단순히 머리를 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과 관계, 일상 속 경험에서 함께 만들어집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확장 가능합니다. 독서, 악기 연습, 여행, 자원봉사, 새로운 요리 등등 그 모든 것이 인지 예비능의 저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웰다잉에서 말하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산다는 것, 그것이 곧 뇌에게는 하루치의 성장 자극이 됩니다. 자, 시니어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나의 뇌에게 어떤 경험을 선물하고 싶으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익숙한 삶 속 낯선 자극, 곧 인지 예비능의 비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지 예비능의 비밀 살펴보기 전에 치매, 건망증, 이 두 가지가 같은 걸까요? 아니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건망증이, 나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는데 이 건망증이 진행이 되면 곧 치매가 되는 걸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안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치매와 건망증을 어떻게 구분하고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그러면은 물건을 훔쳐갔다라는 의심을 하고 또 두려움이 많고 갑자기 성격이 변화하고 내가 여기는 익숙하던 길인데 이 익숙하던 길을 잘 찾아내지 못하고 이거 굉장히 쉽게 했던 일인데 그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시간, 장소, 감각도 없어지고 이거는 이제 그 치매 증상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듣고 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 이제 치매 증상. 그런데 우리 건망증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건망증 보면은
대부분 보면 한 40대 중반 이후 들어서면은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요. 강의를 들어도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와. 이거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해? 어떻게 해요? 나 한쪽 귀로 들어와서 이 한쪽 귀로 흘러나가버려. 이 정도로 머리에 안 들어오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가장 많이 경험도 하시고 이런 말씀들 주변에서 흔히 있는데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것. 뭐죠?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 밖으로 내서 단어로 말을 하고 싶어요. 단어든 이름이든 밖으로 안 나와요. 그 뭐 있더라? 그거 있잖아. 그거, 이거, 저거. 왜 그거 있잖아. 그거. 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제가, 어떤 두 노부부가 살고 계신 어르신 댁에 제가 한번 방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이, 저 있잖아. 그거 갖고 와서, 이거 좀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어이, 그거 갖고 와서 이거 해봐. 할머니가 저거를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니 그 어이가 그거를 갖고 와서 이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본 결과. 자, 어이는 누구였을까요? 어이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를 그냥 부인 이름을 어이라고 했고, 그거는 뭘까요? 거기서 제가 봤거든요. 그거는 걸레였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이거 해. 이거 여기 닦아. 여기를 닦으라는 얘기를 어이, 그거, 이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어이, 그거, 이거가 평상시에도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 아시는 거죠. 자, 이렇게 단어로 생각 안 나셔도 이렇게 단어 그냥 어이 그거로 말씀을 하시면 사실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 어떤 한 지인분이 옆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고 핸드폰을 하면서 누구랑 막 통화를 하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핸드폰에서 필요한 무엇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엄마가 아들 보고 아들, 엄마 핸드폰 어딨어? 엄마 핸드폰 좀 찾아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찾는 경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물건을 어디에 이제 물건이 여기 있었어요. A라는 장소에 있었는데, 오늘 청소를 하다 보니 이거를 B라는 장소에 좀 옮기고 싶어요. 좀 분위기도 바꾸고, 그래서 이것도 소중한 거니까 여기다가 더 옮겨놔야지 하고 옮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 물건을 찾을 때 어디로 가냐면 A라는 장소를 가는 거예요. B라는 곳에 옮겨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A라는 곳에서 찾으면서 물건이 없어졌다. 자,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 이 강의 들으시면서 맞다 내 얘기야 나도 그랬어 라고 맞장구 치시는 분들, 자, 이 증상이 뭘까요? 이거는 건망증입니다.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이에요. 그렇다면 치매와 건망증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표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망증은요, 우리가 체험하는 거에 일부를 잊어버립니다. 치매는요, 전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건망증은 나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왜 이렇게 자주 있지? 나 점점 더 심해져. 근데 이거는 빈도수예요. 건망증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거지 진행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기억장애 이외에도 판단력 장애, 언어장애 등등 모든 것들이
초기, 중기, 말기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망증은 자신이 잊어버렸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요, 잊어버렸다는 것조차 자각이 안 돼요. 자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과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A가 화가 났어요. A가 화가 나서 B라는 사람 보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여기 지금 너 나랑 약속한 거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 하고 그랬더니 그 친구, B라는 친구가 맞다! 어머, 나 정신 나갔나 봐. 어떡하지? 이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 어머,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나 정말 깜빡했어. 미안해. 이렇게. 이거는 뭐죠? 본인이 자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너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어? 나 정말 내가 그날 몇 시간 기다린 줄 알아? 나 정말 실망이야,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B라는 친구가 뭐? 무슨 약속? 아니, 너 그날 몇 월 며칠 너 그날 너 나랑 약속했잖아. 거기 나오기로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나 전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그 약속한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치매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치매가 시작되고 있거나 그래서 치매를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건망증과 치매는 자각을 하고 있느냐, 자각을 하고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이죠. 이 얘기인즉슨 곧 건망증은요,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내가 깜빡깜빡하고 그냥 생활하는 데는 커다란 지장이 없죠. 하지만 치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하면은 시간, 장소, 그런 사람들을 구별 못하는 게 이제 치매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건망증은요, 장소를 모른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건망증을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이렇게 건망증 경험하면서 치매와 헷갈리셨던 그 궁금증은 풀리셨나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나 이거 치매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 그게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이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이거 건망증일 거야. 이거 건망증이래. 건망증이겠지 하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치매 조기 발견이 늦춰지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놓치면 안 될 치매 조기 발견, 저와 함께 놓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뇌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뇌가 있어요. 뇌가 있는데 이 뇌에서 앞부분에 전두엽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무엇을 담당하냐면 판단력, 성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측두엽은요. 그 측두엽은 여기에 해마가 있거든요. 자, 기억을 담당하고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측두엽이. 후두엽은요. 시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후두엽을 다치면은 시각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후두엽, 두정엽은요. 두정엽은 머리 위에 두정엽인데 여기는 시공간 계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알아볼 거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 과정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 치매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고 루이소체 치매도 있고 혈관성 치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알츠하이머 치매 요 정도로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진행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정상인의 뇌 조직을 보면은 그 CT 촬영한 거를 보면은 그 뇌 조직을 손상시키는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는데 정상인의 뇌에서는 그게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걸린 뇌 촬영 사진을 보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발견이 됐는데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디서부터 발견이 되냐면 측두엽, 그 다음에 전두엽, 그리고 후두엽, 그리고 두정엽 순서로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 알츠하이머 질병의 주 요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타 아밀로이드 독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그게 좋은 단백질이 아니라 독소 단백질이에요. 베타 아밀로이드 독소 단백질. 자, 이런 치매의 다양한 증상과 우리 진행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억력 장애, 언어 기능 장애, 전두엽 기능 장애, 공간 지각 능력 장애, 그리고 성격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복합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억력 장애. 기억력 장애는 우리가 초기에 최근 일부터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단기 기억부터 사라진다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단기 기억부터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장기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단기 기억부터 사라질 뿐이지 점차 이 오래된 일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 기능 장애를 볼까요? 이 언어 기능 장애는 글자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글자가 이해가 안 되고 단어도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의사소통이 될까요? 그래서 이 언어 기능 장애를 앓는 치매 환자분들은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전두엽 기능 장애는 고집이 세지는 기능, 신경질을 자주 내고, 그리고 정말 의미 없는 무의미한 행동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공간 지각 능력 장애는 길 찾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점차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내 집도 찾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화장실 찾는 것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 변화,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분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아주 특정 행동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성격 변화에서 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합적인 요인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여러 종류의 인지장애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한 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분이 계시고, 두 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복합해서 다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을 볼 때 누구나 똑같은 증상을 보이시지를 않잖아요. 이런 이유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건망증은 진행이 되지 않는데 우리 이제 이 치매는 진행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치매가 어떻게? 치매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치매 초기는 우리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고 주변에서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아직은 혼자서도 지낼 수 있는 수준이죠. 최근 기억이 조금 많이 저하가 된다든가, 말하는 게 전처럼, 이렇게 좀, 약간 좀 서툴러지는 그 언어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이상하다, 치매 아닐까 하고 알아차리는 그 수준이 치매 초기예요. 그런데 치매 중기에 들어서면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성격도 변화가 되고, 우울, 배회, 망상, 기계 조작도 어려워지고 계산도 서툴고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해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주변의 도움 없이는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유지하기가 정말 힘든 단계가 이 치매 중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매 말기, 이 치매 말기는 인지 기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서 심지어는 정신행동 증상도 일으키고요. 신경학적 증상도 또 신체적 합병증도 동반이 되어서 이때는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면 될수록 무서운 게 이 치매죠. 이렇게 진행할수록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치매의 주범이 무엇일까요? 혈관, 호르몬,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치매 걸릴 확률이 여성과 남성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대답들 많이 해주시는데 여성이요? 네, 맞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치매 관련된 분들이 계시는 뭐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나 뭐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굉장히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이거를 보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성이 남성보다 이렇게 높을까요? 비율이? 네, 그거는 호르몬과 수명 차이입니다. 우리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연령, 그러니까 수명이 높다라는 거는 아시죠? 오래 산다라는 거는. 그래서 그 수명 차이에서 올 수 있는 거는 알겠는데, 하나는 호르몬 차이라는 얘기죠. 남성과 다른 게 여성한테는 뭐가 있었죠? 폐경이 오기 전에 여성은 여성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호르몬이 활발하게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폐경이 오면서는 뭐가 없어지죠? 네, 그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고 있죠. 그 에스트로겐이 여성에게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수치가 떨어지고 낮아지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수면장애도 오고 정서장애도 발생이 되고 주의집중력, 단기기억력 등 이 기억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치매는 노화에 의해서 누구나 생기는 병일까요? 아까 아니라고 했죠. 늙는다고, 나이 든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 위험 요소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위험 노출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 요인에는 노화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치는 거, 머리 와상, 그 다음에 낮은 교육 수준도 한몫합니다. 뇌는 익숙함보다 낯설음을 좋아한다. 새로운 자극이 뇌를 춤추게 한다. 배운 만큼, 경험한 만큼 뇌는 단단해진다. 네, 익숙함은 편안하지만 뇌에게는 도전이 필요하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익숙하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식탁, 같은 길,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익숙함이 안정감을 주기는 하죠. 그렇지만 뇌의 입장에서는 휴식 모드, 즉 활발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낯선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불꽃처럼 반응을 합니다. 이 불꽃처럼 반응을 하는 게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이 단어도 조금 어렵죠? 신경가소성.
이 신경 가소성이란 어렵지 않아요. 자, 뇌가 새롭게 회로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뇌가 새롭게 회로를 만드는 능력. 그것이 신경 가소성이다. 이 신경 가소성이 언제 반응을 한다고요? 낯선 자극이 들어오면 뇌가 불꽃처럼 반응을 해서 신경 가소성이란 이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신경 가소성은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하는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게 변하지가 않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뇌 활동을 계속 해주다 보면은 이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하는 이 네트워크, 신경 가소성이 발휘를 한다라는 거죠. 이 같은 경험을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이게 낯설음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경험만 계속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같은 경험을 우리가 이제 우리 공부할 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면 우리가 그 반복을 하면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단단해져요. 강화가 돼요. 그 연결선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 알파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그래서 핵심은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도 뇌는 변화가 가능하구나. 성장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죠. 오늘 내가 뇌에게 준 자극, 새로운 경험, 학습 하나가 바로 뇌를 성장시키는 신경 가소성 활동입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나는 나의 뇌에게 어떤 자극을 주셨습니까? 예를 들면 악기 연주,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우리가 뇌의 그 특정 영역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낯선 길을 걸어가 보면 공간인식 능력이 좋아지고 명상이나 긍정적인 감정 경험은 스트레스 관리와 뇌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자, 익숙한 삶 속에서 낯선 자극을 줄 인지 예비능의 비밀,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낯설음은 뇌에게 비타민이다. 그리고 사소한 변화들이 뇌의 스위치를 켜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낯설음과 사소한 변화의 그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인지 예비능을 높이는 그 평상시 루틴법을 조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거 첫 번째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인지 예비능의 향상법이죠.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만으로도 우리 이 뇌 혈류가 활발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그 리듬감 있는 운동을 한다든가 걷기, 자전거, 춤 이런 것들은 뇌의 그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을 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하지만 단 여기서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식습관. 우리는 이 뇌도 먹는 걸로 만들어지죠. 예를 들면 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통곡물, 견과류, 채소, 두유, 생선 같은 뇌 친화 음식을 자주 드셔주세요. 그리고 특히 그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식품은 뇌세포 노화를 조금 늦추고 기억력 감퇴를 막아줍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뭐 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과식하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과식 대신에 조금 균형 잡힌 오늘의 한 끼가 우리 내일의 뇌를 만듭니다. 우리 뇌 운동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뇌로빅이라고 있잖아요. 뇌로빅 운동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뇌로빅? 뇌로빅이 뭐냐고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뇌로빅은 미국 듀크 대학교 신경생물학 교수 로렌츠 시 카츠 박사가 1999년에 책을 통해서 뇌도 근육처럼 훈련해야 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소개한 뇌활성 트레이닝 이론입니다. 자, 이 뇌로빅은 뇌를 깨우는 운동을 신경망을 통해서 강화를 함으로써 뇌의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그 활동을 조금 한번 해보겠는데요. 뇌로빅 활동 중에 이제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손 한번 조금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 양손을 올려주세요.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이 가위바위보가 상대방이 없어도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혼자서 늘 매일 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양손을 펴서 왼손이 오른손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오른손 주먹 동시에 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위, 그 다음에 보.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거를 동시에 그러니까 왼손이 이겨줘야 돼요. 자, 주먹, 가위, 보. 이런 식으로. 자, 왼손이 이기는 방법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게 은근히 뇌 활동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노래에 맞춰 손뼉치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송아지 노래 아시죠? 이 송아지에서 가사를 보면은 송아지, 송에 이응이 들어가 있죠. 아에도 이응이 들어가 있죠. 지에는요,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응 들어간 곳에 노래를 함께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송아지, 이렇게. 송아지, 그 다음에 얼룩 송아지. 이런 식으로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가사를 보고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원래 가사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어디에 이응이 들어갔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응 들어간 곳에 박수를 치면서 노래하고 동시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뇌에는 브로커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있는데요. 이 브로커 영역은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는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베르니케 영역은요, 글을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는 그 능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시니어 여러분들은 우리 어떠셨나요? 어렸을 때 책을 독서를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죠? 조용히 읽어. 눈으로 읽어.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넌 입으로 읽니? 읽지 말고 조용히 읽으라고.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 아니, 그렇게 배워왔어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었답니다. 아닌 것보다 우리 이제는 소리 내어 읽는 그 독서법이 우리 뇌 활동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이 브로커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신경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읽으면서, 보면서 읽고 함께 소리 내어서 읽는 독서법이 어떻게 해요?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말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있는 그 브로커 영역이 손상이 되면 상대방이 하는 말은 알아듣고 이해를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반면, 그러니까 좌측 축두엽에 있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베르니케 영역이 만약에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그 말이 의미 없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변에 치매 있으신 분들, 접해보신 분들은 이 두 가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분이 이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자, 우리 다음은, 뇌의 회복력과 감정의 균형, 인지 예비능의 이제 완성 단계입니다. 한번 우리 완성 단계 볼게요.
뇌는 쓰는 만큼 쉬어야 잘한다. 지금까지 인지 예비능을 높이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뇌를 지키는 힘, 즉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과부하에 매우 약합니다. 정보가 넘치고 감정이 흔들리고 잠이 부족할 때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지 예비능의 완성은 얼마나 쓰느냐보다 얼마나 잘 회복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이 뇌의 휴식은 아주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시간이 뇌에게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이 멍 때리는 시간, 전두엽의 회복과 창의성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즉, 쉬는 것도 뇌 훈련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매일 10분씩 조용히 눈 감고 호흡을 한다든가, 하루 멍타임을 한번 확보를 해본다든가, 스마트폰 없는 산책 15분을 해본다든가, 이 단순한 습관들이 뇌 속의 노폐물을 줄이고 기억 회로를 다시 정리해 줍니다. 뇌와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 분노, 외로움, 이런 감정이 오래 지속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늘어나서 해마, 기억 담당 부위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곧 감정을 돌보는 일이 곧 뇌 건강 관리입니다. 뇌의 회복력은 몸의 휴식에서, 감정의 균형은 마음의 안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둘이 맞물릴 때 비로소 인지 예비능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뇌는 할 때보다 쉴 때 성장합니다. 수면과 여유가 뇌의 회복력을 키워준다면 그 감정의 균형은 그 회복을 지켜줍니다. 결국 인지 예비능의 완성은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균형 있게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뇌를 지키는 힘은 균형이 훈련이 아니라 균형 잡힌 회복입니다. 치매 예방, 곧 웰 에이징을 하는 것이고요. 이 웰 에이징을 잘 하는 것은 곧 웰 리빙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웰 리빙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웰 다잉을 잘 준비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치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도전입니다. 뇌는 쓰는 만큼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강해집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뇌 속에서 수천 개의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 것입니다. 치매 예방은 내 삶을 지키고 가족을 살리고 사회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2차 시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은 바로 초고령 사회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 치매 예방의 힘이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지 예비능을 키우고 건강한 노년으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니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스스로의 뇌를 지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